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카르노 사이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르노 사이클은 이상적 사이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사이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카르노 사이클은 두 개의 등온 과정과 두 개의 단열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등온, 온도가 같은. 그 다음에 단열은 열의 출입이 없는 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 옆에 보이는 이 사이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등온 과정, 하나는 높은 온도, 하나는 낮은 온도, 그리고 두 개의 단열 과정, 열의 출입이 없는 단열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등온 팽창, 부피가 증가하는 등온 팽창 과정에서 열의 흡수가 이루어집니다. 열이 들어오게 되고요. 이 등온 팽창 과정에서 단열 팽창 과정으로 가면서 이 아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열의 출입이 없는 상황에서 일을 하게 되니까 내부 에너지를 소진함으로써 내부의 온도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일을 했으니까. 그래서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떨어지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온 압축 과정이죠. 체적이 줄어들면서 압축이 되는 과정을 볼 수 있고요. 여기서는 우리가 이 사이클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려면 열을 흡수했으니까 열을 방출해줘야겠죠. 그래서 열을 방출하는 과정이 됩니다. 자, 다시 등온 압축을 통해 열을 방출하고요. 그 다음 단열 과정이죠. 단열 압축을 하게 됩니다. 단열 압축을 하게 된다면 열의 출입이 없는 상황에서 외부에서 일을 받는 겁니다. 외부에서 일을 받아서 이 친구가 내부를 압축시키는 거죠. 압축을 하게 되니까 온도가 저온에서 고온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하는 과정과 일을 받는 과정으로 이 사이클을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뒤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카르노 사이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르노 사이클. 카르노 사이클은요, 이상적 열기관이라고 하죠. 그 말인 즉슨 이 친구는 현실에서 불가능한 기관입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얘는 이상기체를 사용해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기체, 이상기체를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카르노 사이클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먼저 PV 선도를 그려봐야 합니다. 그래서 P, V, P가 압력이고 V가 최적이 되겠죠. 이 그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개념이 있는데요. 하나는 등온선이고요. 두 번째는 단열선입니다. 등온선이라는 건 온도가 일정한 걸 얘기하죠. 이상기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PVNRT라는 공식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온도가 일정할 때, T가 일정할 때 PV의 관계가 어떻게 되죠? 반비례 관계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등온선을 그리고자 할 때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높은 온도에 있는 아이를 TH 하이라고 놓고요. 낮은 온도에 있는 아이를 이렇게 하고 T 로우라고 그리겠습니다. PV는 NRT 이상기체 공식에 따라서 이 아이들은 반비례적인 어떤 그래프를 나타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단열선을 그릴 때는요. 단열선에 필요한 공식은 PV 감마승은 C 콘스탄트 일정하다. 이런 공식이 나오기 때문에 단열선 또한 우리가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꼭지점이 총 4개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선생님이 번호를 여기다가 1번, 그 다음에 2번, 3번, 4번의 순으로 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등온선이기 때문에 등온선에 걸려있는 1번에서 2번으로 내려가고 3번에서 4번으로 넘어가는 것은 무슨 과정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등온 과정이다. 얘도 등온 과정이다. 마찬가지로 단열선에 걸쳐있는 이 친구들에서 2번에서 3번으로 넘어가고 4번에서 1번으로 다시 넘어가는 이 과정은 우리가 단열 과정,
단열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랬을 때 1번에서 2번으로 출발합니다. 최적이 어떻게 됐나요? 증가했죠. 그래서 얘는 팽창과 압축 중에 팽창이 될 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2번에서 3번으로 넘어갈 때 또한 최적이 증가한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도 단열 팽창이 될 겁니다. 그 다음 자 3번에서 4번으로 넘어갈 때 최적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압축이 될 겁니다. 4번에서 1번 또한 압력이 올라가면서 최적이 감소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도 단열 압축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뭐라고? 카르노 사이클은 두 개의 등온 과정과 두 개의 단열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카르노 사이클이 어떻게 일을 하느냐라고 알아봤을 때 보통 여러분 이 등온 팽창을 위해서 여기 구간에 우리는 열을 넣어줍니다. Q인 열량이 들어가죠. 그리고 내가 열을 넣어줬는데 다시 이 위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그 열을 또 빼줘야겠죠. 그래서 Q아웃이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카르노 사이클에서 우린 여기에 Q인이 들어가고요. 여기는 Q아웃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건 언제 생겼죠? 이 Q인, Q아웃을 통해서 우리가 열 효율을 구해 볼 수 있는데요. 열 효율. 열 효율 에타는 Q인 들어간 열량에서 빠진 방출된 열량을 빼주면 열 효율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 마이너스 Q인분의 Q아웃이 되겠죠. 이게 만약에 아웃이 0이라면 100%의 효율을 내는 아주 이상적인 열 기관이 되겠죠. 하지만 이게 불가능하겠죠. 다시 이 사이클을 통해서 돌아오기 위해서는 Q아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하다. 이게 1이 되는 것은 불가능한 기관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이 공식을 통해서 다른 걸 이용할 수 있는데요. Q는 열량은 CMT라는 이제 공식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데요. 잠시만요. CMT, T라고 적을게요. 이 T는 절대 온도를 얘기합니다. 켈빈을 얘기하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C는 비열을 얘기하고요. M은 질량을 얘기합니다. 이 친구를 우리가 이 공식에 대입을 하게 되면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1 마이너스 CMT 인이죠? 인이 들어가고요. CMT 아웃이 들어가죠. 그렇게 되면 약분 되죠. 같을 테니까 얘네 둘은. 그러면 결국엔 우리가 효율을 구하고자 할 때 효율 1 마이너스 T 인분의 T 아웃이 될 수 있겠다. 그죠? 네. 그래서 이 T 인과 T 아웃은 결국 높은 온도 1 마이너스 TH 분의 T 로우가 되겠죠. 이런 공식을 우리가 유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헬기사 시험 문제 풀 때 보통 효율을 구하고자 할 때 요거를 알고 있으면 시험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역카르노 사이클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좀 해봐야겠죠? 역카르노 사이클은 무엇이냐? 결국에 우리가 아까 배웠던 이 카르노 사이클을 반대로 돌면 역카르노 사이클이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았죠? 근데 이거를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돌게 되면 역카르노 사이클이 되게 됩니다. 역카르노 사이클을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똑같이 V를 그리고요. 똑같이 등원선 하나 그리고 낮은 등원선 하나 그리고 단열선 하나 그리고 단열선 하나 그렸습니다. 꼭지점 하나, 둘, 셋, 넷이죠.
그렇게 됐을 때 선생님이 여기에 번호를 반대 방향으로 똑같이 매겨볼게요. 여기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그러면 여기 등원 과정이죠?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도 등원 과정이죠? 여기는 단열 과정이고요. 여기는 단열 과정입니다. 그랬을 때 1번에서 2번으로 넘어갑니다. 최적이 어떻게 되고 있죠? 증가하고 있죠. 최적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단열 팽창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에서 3번으로 갈 때도 최적이 증가하고 있죠. 여기도 팽창이 될 겁니다. 그리고 3번에서 4번으로 넘어갈 때 최적이 줄어들고 있죠. 여기는 압축이 될 거예요. 그리고 4번에서 1번으로 돌아갈 때 최적이 또 줄어들고 있죠. 압축이 되겠죠. 그래서 카르노 사이클과 잠시만요. 이 친구가 역카르노 사이클이죠. 그리고 여기를 우리가 카르노 사이클 이라고 했을 때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요 위에가 이 친구는 등원 팽창이었는데 여기는 등원 압축이 되었어요. 그죠? 여기도 등원 압축이 등원 팽창이 되었고요. 단열 압축이 단열 팽창이 되고 단열 팽창이 단열 압축이 되었죠. 그래서 서로 간에 반대 관계에 놓여 있다. 그런 걸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카르노 사이클에 우리가 아붕팽증을 한번 대입을 시켜보면 우리 친구가 요렇게 사이클이 돌잖아요. 그죠? 압력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이 구간, 압력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이 구간이 바로 압축기가 되겠죠. 얘가 요 방향으로 도니까 당연히 이제 순서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응축기가 될 거고요. 여기가 팽창밸브, 여기가 증발기가 되겠죠. 그래서 압축을 해서 압력이 올라갔고요. 응축을 통해서 이제 최적이 줄어들었고, 팽창밸브는 교축작용, 감압을 하는 작용이기 때문에 압력이 팍 줄어들었죠. 그리고 등원 팽창을 통해서 이제 이 친구가 최적이 늘어나죠. 이렇게 보면 이제 증발기와 응축기를 우리가 공부했으니까 여기를 보면 증발기는 흡열작용을 하게 되죠. 네, 여기는 Q가 인이 됩니다. 그리고 응축기에서 열을 버리게 되죠. 얘는 Q 아웃이 되겠죠. 그래서 모든 것이 이 카르노 사이클과 역카르노 사이클은 반대의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어떤 설명으로 이 카르노 사이클을 좀 보면 이 순서 시계 방향으로 돌잖아요. 근데 이 단열 팽창 구간에서 왜 온도가 떨어지냐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이 단열이니까 주변에서 열이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얘가 팽창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내부 에너지를 써요. 내부에 있는 에너지로 얘를 팽창시키는 거니까 얘 내부의 온도는 떨어지겠죠. 이를 통해서 열을 써버렸으니까. 그래서 TH에서 TC로 급격하게 온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단열 압축을 하게 되면 얘도 외부에서 열을 받지 않잖아요. 열 교환이 없는 상황에서 외부에서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열을 주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축 하고 압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압축이 되다 보니까 온도도 올라가는 거죠. TL에서 TH로. 네, 이렇게 카르노 사이클과 역카르노 사이클을 같이 대응하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좀 정리를 하자면 이 카르노 사이클의 열기관은 우리가 열의 흡수를 통해서 일을 하고자 하는 거고요. 이제 냉동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일을 통해서 어디에서 하는 일? 압축기. 이를 통해 열을
이동시키고자 하는 거죠.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열기관은 열의 흡수를 통하죠. 열의 흡수를 통해서 단열 팽창을 하죠. 그 다음에 이 냉동기 같은 경우 이를 통해죠. 압축기가 이를 해주죠. 압축기의 이를 통해서 우리가 열의 이동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카르노 사이클에 해당되는 해기사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적인이 나왔으니까 카르노 사이클이죠. 근데 냉동 사이클을 물어보고 있죠. 카르노 사이클의 기본적인 열기관은 우리가 열을 흡수해서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 주 목적이죠. 하지만 냉동은 우리가 일을 통해서 뭐의 일? 압축기가 해주는 일을 통해서 내가 열의 이동을 시키고자 하는 것이 냉동 사이클이죠.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역카르노 사이클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카르노 사이클에서 고온 열원으로부터 열을 공급받는 과정은 하고 물어보고 있죠. 그냥 일단 그리는 거예요. P, V 등온선 2개, 단열선 2개, Q가 열량이 들어가서 나간다. 기억나시죠? 그러면 열량을 공급받는 과정은 요 과정이죠. 그러면 등온선에 있으니까 등온인데 이 친구가 최적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뭐가 된다? 팽창이 되겠다. 그래서 정답은 4가 되겠다. 그 다음 고온부가 30도씨, 저온부가 마이너스 20도씨인 역카르노 냉동 사이클의 성능 계수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죠. 일단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이 성능 계수이기 때문에 성능 계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겠죠. 성능 계수 COP는 어떻게 구했죠? 너가 냉동을 얼마나 잘 했느냐를 물어보는 거죠. 내가 압축기로 이만큼의 일을 해줬는데 너가 증발을 얼마나 많이 했냐라는 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압축은 우리가 W로 해주고 증발은 QC로 놓을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이거를 우리가 온도로 바꿔야 되잖아요. 문제에서 온도로 물어봐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Q로 되어 있는데 이 Q를 온도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럼 생각해 보았을 때 Q는 뭐라 그랬죠, 선생님이? CMT라고 했죠. 여기서 C는 비열, M은 질량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그래서 T만 우리가 바꿔주면 되는데 결국 이렇게 비례 관계가 되기 때문에 Q를 T로 바꿔줘도 된다라고 앞에서 얘기를 해줬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압축 얘는 어떻게 구해줄 거냐, Q로 어떻게 바꿀 것이냐 생각을 해봐야겠죠. 우리가 몰리에르 선도를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가 압, 여기가 여기가 팽, 여기가 증이죠. 그랬을 때 응축기에서 버린 열량은 증발기에서 흡수한 열량과 압축기에서 해준 열량이 같아야 된다. 얘와 이거 두 개의 합이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에너지 보존 법칙이죠. 연력학 1법칙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식으로 한번 바꿔 써줘 보면 응축에서 한 열량과 증발량과 압축기가 한 열량이 같아야 된다라는 거고 얘는 QH죠. 위에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증발량은 QC죠. 아래에 있으니까 쿨. 그 다음에 압축해준 게 W입니다. 그러면 W를 우리가 바꿀 수 있겠죠. W는 QH-QC가 됩니다. 그럼 이거를 여기에 대입시킬 수 있겠죠? 대입을 시켜보면 COP는 QH-QC 분의 QC가 되겠죠? 그랬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건 온도니까 Q를 온도로 바꿔줘야 된다. 어떻게? Q는 CMT에 의해서 T와 거의 비례한다. 대신 절대 온도니까 켈빈 273.15도를 섭씨에 더해줘야겠죠. 그러면 고온부가 30이죠? TH는 30 더하기 273.15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T, 저온부. TL은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20 더하기 273.15가 되겠죠. 얘는 303.15가 될 거고요. 얘는 253.15가 되겠네요.
그러면 또 이 친구들을 여기에 대입을 시켜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COP는 이게 TH가 되죠? 그러면 303.15 마이너스 253.15가 되죠. 그리고 QC, TL이 되겠죠? 이게 얼마예요? 253.15가 되겠죠. 그러면 50분의 253.15가 되는데 계산을 해보시면 5.06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COP 정답은 A가 되겠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뭐 공식을 외워 놓으셔도 되지만 이렇게 좀 생각해내서 유도할 수 있으면 모르는 문제더라도 시간이 있으면 풀 수 있겠죠? 그 다음 마지막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온 열원에서 500kcal per min이네요. 아, 얘는 Q를 주어줬어요. 저온 Q를 주어줬어요. 아, 훨씬 문제가 좀 간단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고온이 이거잖아요. 아, QH는 500이다. 그 다음에 저온 열원이죠. QL은 얼마예요? 300이다. 그랬을 때 기관의 열 효율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죠. 그럼 결국 우리는 열 효율은 어떻게 구했죠? 1 Q H분의 Q L이 되겠죠. 그러면 1 QH는 500. 그 다음에 QL은 300이죠. 이거 얼마예요, 이거? 계산해 보시면 40% 나옵니다. 정답? 가. 오히려 1급 문제가 더 쉬웠네요. 3급이 조금 더 공식을 유도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카르노 사이클과 관련된 기출 문제들을 풀어봤는데요. 결국 카르노 사이클을 이해하고 있으면 냉동 사이클인 역카르노 사이클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셨어야 했습니다. 그 다음 카르노 사이클의 열 효율을 구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구했었죠? Qin, 들어온 열량분의 Qin 마이너스 Qout이죠? 그래서 이건 절대 1이 될 수 없다. 그래서 1 마이너스 Qin분의 Qout으로 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Q는 CMT로 우리가 변형을 할 수 있고 결국 CM은 사라지고 T, 절대 온도로 바꿔서 문제를 풀 수 있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카르노 사이클을 이용해서 냉동의 성능 계수를 우리가 구할 때는 COP는 압축 일량 분의 뭐였죠? 증발량이었죠? 그래서 압축 일량을 다시 바꿔줘야 합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바꿀 수 있었죠? 응축 열량은 뭐와 같다? 증발된 열량 더하기 압축해서 해준 일량. W는 QH 마이너스 QC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Q로 바꾸고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론을 이해하고 있으면 무작정 외우는 것만이 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